지난 1편과 2편에서는 일반적인 창업 또 분야별, 지역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3편에서는 본격적인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업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투자금은 꼬리표가 달린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선뜻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든 어떠한 금리 이자를 기대하든 다 꼬리표가 달려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선뜻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분들을 만나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 단계별로 아주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에 따라서 창업자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 받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단계별로 어떠한 자금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막 창업하신 단계라고 하면 창업자 본인의 돈이나 가족, 친척, 지인의 자금을 융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의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1편과 2편에서 설명드렸던 각종 지원 사업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 사업들을 이 시기에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의 틀이 잡혀나가기 시작하고 사업이 이제 본 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확장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이 사업 확장의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벤처 캐피탈들이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더 키우신 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든지 M&A를 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나 사모펀드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사업 단계별로 만나셔야 되는 자금 조달 투자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많이 만나셔야 되는 분들이 엑셀러레이터와 벤처 캐피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가속화하는 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는 아주 초기 창업 단계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사업가들을 발굴하고 보육해주면서 쭉 사업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엑셀러레이터가 존재하고 있고 연말까지 300개를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사업을 쭉 끌어올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만나셔야 될 투자자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엑셀러레이터에 비해서 투자의 규모가 약간 큰데요. 최소 5억 원에서 20억, 30억 단계로 투자금을 높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으면 야구로 비유하면 이제 본격적인 프로리그에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엑셀러레이터나 벤처 캐피탈들도
결국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전 단계에 우리가 살펴봤던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창업자들이 가장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쉬운 단계가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출이 나갑니다. 현재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과 관련된 각종 초기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 가시면 은행은 기준금리에 은행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기대 수익으로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1편과 2편에서 살펴보았던 공공지원자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러한 공공자금들은 기본적인 성격이 공공의 목적에 맞아야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부합도, 산업의 파급 효과 등을 주요 심사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지원 자금들은 수익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책의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벤처 캐피탈은 다릅니다. 벤처 캐피탈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나 미래 수익 여부를 보고 투자를 판단합니다. 최대한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검토할 때 그러면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초기 기업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이 경영진입니다. 과연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지, 저 사람들은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 벤처 캐피탈들은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도 봅니다. 과연 회사가 제시한 사업 모델이 타당한 것인가? 회사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의 크기가 충분한가? 그리고 회사는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가? 또한 경쟁사 대비해서 어떠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할 때 살펴봅니다. 투자 당시의 재무나 관리 상태도 저희가 눈여겨보는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결산을 해본 적이 있는지, 향후 예상되는 매출이나 수익의 부분도 회사가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등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우발 채무가 있는지, 회사가 알게 모르게 보증을 섰는지, 또 사업과 관련된 법적 소송 가능성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투자 검토의 단계에 접어들면 회사 발굴에서 투자 심사, 그리고 투자 결정까지의 단계가 끝이 납니다. 보통은 한 달에서
길게는 3달, 6달까지 걸리는 아주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야 본격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한번 하고 나면 투자자들은 끊임없이 회사가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치 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한다거나 M&A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이때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이런 절차를 설명드린 이유는 투자에서부터 회수까지의 시간이 짧게는 3, 4년, 길게는 7년, 8년까지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1년,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야겠다고 접근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리스크를 걸고 본인들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로 투자금은 꼬리표가 달린 남의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긴 시간을 투자자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은 호흡을 갖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사업을 끌고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을 만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통상 IR 피칭이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만날 때, IR을 할 때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20분 발표와 20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20분 발표와 20분 투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려면 발표 자료는 20장 정도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와 팀의 소개는 앞쪽으로 해주시고 분명히 나올 예상 질의응답은 별첨으로 준비해 주시면 IR 자리에서 부담을 덜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본인의 회사, 본인의 기술이 최고라고 남들이 따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경쟁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표하시는 대표님들께 경쟁사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미리 조사를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자칫 외부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보안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를 만나서 발표하는 자리는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엔 성공을 하고 어떠한 경우엔 실패를 합니다. 사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를 하시게 되면 회사들마다 기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약점들을 숨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약점을 노출시키시고 어떻게 보완해서 강점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발표 자리 전에 충분한 사전 미팅을 통해서 투자자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떠한 점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본인이 속해 있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개인기보다는 팀의 우수성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독불장군식의 스타트업에 투자자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저 투자만 해주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매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왠지 투자만 해주면 뭔가를 다 할 수 있다? 시작부터가 이상합니다. 또한 발표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부실한 자료를 들고 와서 발표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말로 때우는 경우죠. 투자자들은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 가다 보면 본인의 사업과 본인의 기술에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투자자와 싸우는 분들을 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의 본질보다는 본인이 누구를 안다, 어디에 누구를 알고 대기업의 누구를 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본질을 좋아하지 주변의 네트워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발표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자분들이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서 만나야 하는 벤처 캐피탈이라는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벤처 캐피탈에 대한 관련 내용들은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 등에 잘 나타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가시면 벤처캐피탈을 반드시 만나보시고 사업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